매일 아침 써봤니? 김민식. 글을 잘 쓰고 싶다면 광고 카피 뽑듯 써야 합니다. 광고 카피에서 첫 번째 고려사항은 경제성입니다. 신문 지상이든 방송 화면이든 광고에서는 카피 한자 한자가 다 돈이거든요. 짧고 힘있는 글쓰기가 광고의 승부처입니다. 독자의 시선을 사로잡을 방법도 자꾸 고민해봐야 합니다. 평범한 글로는 시선을 끌지 못해요. 서울 지역보다 5천만 원 더 싼 용인의 아파트를 광고한다고 할 때 서울보다 훨씬 저렴한 파격 분양가는 아무런 인상도 남기지 못합니다. 용인에 집 사고 남는 돈으로 아내 차 뽑아줬다. 이 정도는 되어야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평소 갖고 싶었던 차가 번쩍 떠오르고 가족이 기념으로 드라이브 떠나는 모습, 새 차를 타고 동해안 7번 국도를 달리는 모습이 막 그려집니다. 모호한 개념보다 선명하게 그림을 그려주는 글이 효과적이라는 거죠. 당신이 쓰는 모든 글이 카피다. 이 말이 참 와닿습니다. 새해 결심의 3가지 조건. 매년 새해가 되면 한 해를 나에게 선물한다는 기분으로 새해 결심을 블로그에 올립니다. 그때 제가 고려하는 새해 결심의 3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가능한 한 돈을 쓰지 않는 것. 둘째,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혼자 할 수 있는 것. 셋째, 중도 포기하더라도 자책하지 않는 것입니다. 1. 돈 한 푼 안 들 것. 약한 마음을 다잡고 싶을 때 우린 돈의 힘을 빌리려 합니다. 그래, 6개월 헬스장 이용권을 끊었으니까 돈 아까워서라도 다니겠지. 영어 학습 사이트 1년 이용권을 끊었으니 적어도 몇 달은 공부하겠지.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떻든가요? 초반에는 눈에 힘 팍 주고 결의를 보이다가도 결국엔 돈만 버리게 되지 않던가요? 돈의 힘을 빌려 마음을 잡으려는 시도는 참 부질없고 실속 없습니다. 진짜 마음을 먹으려면 돈 한 푼 들지 않는 일에 도전하세요. 이를테면 집에 있는 영어책 한 권을 외운다거나 일주일에 한 권씩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는다거나 일주일에 2편씩 블로그 글쓰기를 결심하거나 꼭 돈을 들이지 않고도 더 나은 한 해를 만들 방법은 얼마든지 있답니다. 2.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을 것. 조건이 갖춰져야 할 수 있는 일은 그만큼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여럿이 모여 하는 스터디나 학원 다니는 공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마음만 먹으면 혼자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터디 멤버가 다 차기를 기다리고 학원이 개강하기를 기다리다 보면 공부하겠다는 열정이 식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다음 달 개강까지 또 슬쩍 미루게 됩니다. 어떤 결심이든 마음먹은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운동도 그래요. 파트너가 있는 운동보다 아침에 일어나 바로 할 수 있는 108배나 홈트레이닝, 동네 산책으로 만보 걷기가 그래서 좋습니다. 3. 중간에 포기하더라도 절대 자책하지 않을 것. 중간에 포기할 게 뻔한데 귀찮게 새해 결심식이나 하는 때도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게 뭐 어때서요? 내 인생을 바꿔보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자체가 대견하지 않은가요? 살면서 내일 어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일단 오늘 이 순간 마음을 먹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일은 내일의 사정이 있는 겁니다. 새로운 사정이 생겨 그만두더라도 부담이 없어야 결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만두고 자책하지 말아요. 어제 마음먹은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중도 포기는 어제의 내가 무리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오늘의 나는 괜히 그런 일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는 게 좋습니다. 하루키는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를 사회로부터 격리합니다. 유럽 도시 강변이나 하와이 해변을 달린 후 숙소로 돌아와 몇 시간씩 가만히 앉아 매일같이 글을 씁니다. 이것은 작가가 글을 쓸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이자 자신이나 작품을 향한 세간의 평으로부터 물리적 거리를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매일 일정 시간 달리기와 수영으로 몸을 만드는 그의 루틴은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입니다. 하루에 5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 200자 원고지 20매를 쓴답니다. 오늘은 글이 잘 풀리니까 사흘치를 써볼까 하는 일은 없답니다. 그런 생각은 곧 오늘은 글이 안 풀리니까 하루 쉴까? 지난번에 사흘치를 썼으니까 뭐 하는 생각으로 이어지거든요. 중요한 것은 희망도 절망도 없이 매일 20매씩 꼬박꼬박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한 달에 600매, 반년이면 3600매를 쓰게 됩니다. 반짝이는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끈기입니다. 글도 사람처럼 혼자서만 사적인 공간에서만 쓰면 성장할 수 없다. 글도 사람이랑 똑같다. 세상에 나와 부딪히고 넘어져야 글도 성장한다. 블로그에 일기를 한 장 쓰고 비밀 글로 처리하면 글이 앉는다. 채널 예스, 은유, 비밀 글만 쓰면 글은 늘지 않는다. S미디어의 시대가 가고 소셜미디어의 시대가 옵니다. 알려진 이름만으로 영향력을 독점하던 시대는 이미 저물었어요. 콘텐츠를 가진 개인이 네트워크만 가진 미디어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유용한 도구가 블로그입니다. 매일 블로그에 새 글을 올리면서도 이게 과연 내가 쓸 수 있는 최고의 글일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끈질기게 매일 올려야 날마다 찾아오는 사람이 늘고 보는 사람이 늘어야 신이 나서 글도 쓰고 그래야 결국 글도 는다고 믿거든요. 어떤 소재를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글을 쓰는 이유입니다. 글을 써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글을 쓸까요? 서평가 금정연은 우리가 글을 쓰는 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머릿속에서 맴도는 그 생각을 일단 블로그에 올려봅시다. 그게 베스트셀러를 위한 밑그림이 될지 인생의 새로운 계기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Answer is nowhere. Answer is now here. 답은 어디에도 없어요. 답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되듯이 nowhere에 쉼표 하나를 찍으면 now here가 됩니다. 바빠서 안 되고 장소가 마땅치 않아 안 된다고 말하는 이들은 자신에게 맞는 시간과 장소를 영원히 찾지 못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건이 완성되어야 가능한 공부는 하다가 조금만 틀어져도 바로 접게 됩니다.
무엇이든 하려면 지금 이곳에서 해야 합니다. 비공개 글을 공개로 돌리기 전에는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칩니다. 글을 쓸 때는 쓰는 이의 것이지만 읽을 때는 읽는 이의 것입니다. 공개된 글쓰기를 할 때는 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잘하는 방법은 시간을 더 많이 투입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삶이 있고 다양한 글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욕망에 들어맞는 글을 씁니다. 학문적 글쓰기도 업무용 글쓰기도 아닌 오로지 유희로서의 글쓰기지요. 여러분은 어떤 글을 쓸 때 즐거운가요? 그것을 찾아가는 게 진짜 글쓰기 공부가 아닐까 싶습니다.